안녕하세요. 독서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법륜 스님의 책 제목은 스님의 주례사입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9페이지. 행복은 결혼한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18페이지.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삶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이 나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뭐 때리고 부수고 지지고 볶고 어릴 적에 볼 수 있는 건 다 보았기에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취업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자동으로 매사가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건 큰 기대였어요. 인간관계, 문제 해결 능력, 사회생활, 처신 능력 등 여러가지 시험대에 올랐죠. 우울증이 왔고 사회불안증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선배들이 들어올 때면 긴장감에 가슴이 콩강거리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죠. 점심시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도 못했죠. 비슷한 이치죠. 두 케이스 모두 아무런 준비와 대비 없이 무작정 행복이라는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선물을 맛보았죠. 물론 그런 제 과거가 쓸모없는 건 아니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결혼 관련 도서를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수하는 건 괜찮죠. 그걸 공부하고 개선해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독서하고 글을 쓰고 실천해야겠어요. 그리고 나만의 인생의 기준, 즉 철학이라고 하죠. 그 철학을 정립해야겠죠. 다음 38페이지. 무엇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마음을 써줄 때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이해하고 마음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줘야겠죠. 121페이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네. 고치기 어려운 것을 고쳐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저 인간을 바꾸는 것보다는 누가 바뀌는 게 쉬울까요? 제가 바뀌는 게 훨씬 쉽습니다. 원인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운명이 하늘에 있다, 남편에게 달려있다, 자식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해서 남 타령만 합니다. 이게 종노릇 아니고 뭔가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행복과 불행이 모두 다 내 손에 있다.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걸 안다면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죠.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상대를 절대 바꿀 수 없죠. 상대로 인해 제 불행을 만드는 종살이를 하지 말아야겠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제가 바뀌면 행복해지겠죠. 다음 199페이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수행은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이 되었을 때 일어나야 하는데 라고만 하고 정작 일어나지 않으면서 일어나고는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일어나기 싫은 것이죠. 정말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나야 하는데 할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 것은 번뇌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수행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혼 공부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방법을 찾기보다 그저 결혼 관련 책을 읽고 쓰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보다는 사업 관련, 부자 습관 관련 책을 그저 읽고 쓰고 실천해야겠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오죠.
제가 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업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규정은 어떻게 정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그 걱정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갉아먹죠. 그저 관련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되죠. 행하는 중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사라지죠. 얼마나 쉬운가요? 간단하죠. 행복한 결혼 가정을 150세까지 유지하고 150세까지 20세 건강 외모를 유지하고 3대 500을 150세까지 반드시 성취하고 1천억 원 자산을 45세까지 성취하고 1만 권 독서 리뷰를 100세까지 150세까지 성취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저 공부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이해하겠죠? 다음 250에서 255페이지. 부모가 불어가 있고 화도 잘 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란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화를 잘 낸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내 자식도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이것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카르마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몸에 나쁜 파장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핵심이 미움과 증오입니다. 미움은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괴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요소들은 건강을 크게 해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전이가 되죠. 이때 자기 때에서 끊어줘야 합니다. 화내는 습관도 잘 살펴서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면 최우선으로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은 주로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없어야만 아내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와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남편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남편이 12시에 들어오면 그래 2시에 들어온 것보다 좀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2시에 들어오면 4시에 들어온 것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취해서 엎혀온 것보단 낫잖아요. 절대 남편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일어나 버린 일인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신을 위해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계속 연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매번 적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싶어서 바로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게 되죠.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연습인 것 같죠. 잠을 2시간 잔 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어요. 바쁜 와중에도 2시간 잠을 자서 피로를 보충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부 갈등이 있을 때는 이런 갈등의 상황을 맞닥뜨려 내가 공부하고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고 계속 더 개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무의식에 입력되어 그것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게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난 20세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됩니다.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주입해야겠죠. 무의식은 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은 불교에서 업보, 즉 카르마라고 합니다. 쉽습니다. 무의식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되뇌기만 하면 됩니다. 스노우폭스 회장 김승우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어릴 적부터 100일 100번 쓰기 노트를 이루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적었다고 합니다. 계속 무의식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되뇌이는 것이죠. 적고 또 적음에 입력하다 보니 모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합니다. 무엇보다 무의식이라는 것에 입력하는 게 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목표를 끊임없이 무의식의 언어로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독약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쏙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의식에 입력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얼마나 감사한가. 상대가 나에게 연락이 뜸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 얼굴을 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약속이 늦을 때도 그래도 오늘 그 사람을 늦게라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상대가 나에게 불만을 가질 때도 그래도 상대가 나에게 불만을 얘기해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부정적인 마음에 제가 휘둘려 종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면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이며 저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건강히 살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